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양중 2 천재 정사열 8과 문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여태까지 문법 주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8과 문법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패턴 두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턴 1은 so that can't예요. so that can't는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사역은 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so that can't를 먼저 볼게요. so that can't는 여기 이제 주어가 나와야 돼요.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딱딱 쓴 거고요. 그 다음에 so 뒤쪽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가 할 수가 없다. 자,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이거를 to로 바꾸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to 그 다음에 이 형용사 부사가 이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그 다음에 여기 뒤쪽 can't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옮기셔서 동사 원형을 to 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에 보면 to는 사실 이 안에는 부정의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면은 can't가 아니라 couldn't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to로 바꿀 수 있다 라는 표현 얘기도 쌤이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면 참 편한데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1번하고 2번 쌤이 나눠 갖고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건너뛰고요.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자, the box is so heavy that I can't lift it. 자, 이거는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 so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eavy 형용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can't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이 밑에 것처럼 쓰면은 틀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투투 구문으로 바꾸긴 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은 좀 쉬운 걸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얘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쉬운 게 없네. 자, 쉬운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자, 쉬운 예문으로 하나 시도를 해볼게요. 나는 너무 뚱뚱해서 I am so fat. 너무 뚱뚱해서 that I can't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을까요? 걸을 수가 없었다. take a walk 산책하기가 산책을 할 수가 없다. take a walk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tu로 바꾸면은 자, I am too fat 너무 뚱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옮기시면 되죠. so는 to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다 날려버려야 돼요. 다 그리고 얘도 날리고 얘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 take a walk 이렇게 쓰겠죠. 자, 이 예문을 왜 들었냐면 지금 이 내가 뚱뚱한 것도 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걸을 수 없는 것도 산책을 할 수 없는 것도 나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얘는 문제가 없는데 자, 요 예문을 볼게요. 그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스가 주어고요. 여기서는 이 대절 뒤에서의 주어는 I예요. 그럼 지금 무거운 거하고 들을 수 없는 거하고 주어가 누가 그런지가 주어가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박스가 들어야 돼요. 리프트.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최근에 했으니까 기억나죠?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칸이 너무 좁으니까 이 부분을 따로 가져와서 heavy 다음에 heavy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요. lift 드는데 누가 드냐? for 목적격이니까 me to lift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최근에 의미상의 주어 쌤이 설명했으니까 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예문은 잘못된 예문이다. 알았죠? 얘가 맞는 거다. 자, 그래서 heavy, the box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she spoke so fast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so that 구문 들어갔고요. I couldn't 이거는 시제를 과거로 썼어요. 조심하세요. 그 앞에가 spoke가 있기 때문에 I couldn't understand her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 이것도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She spoke too fast for me 얘는 또 for me가 들어갔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누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꼭 표현해 줘야 된다.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for me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는 맞는 예문입니다. 얘는 틀린 거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나올 수도 있어요. so 형용사 부사 that 다음에 얘는 긍정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can't고요. 얘는 can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뭐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밑에 해석은 돼 있고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enough 형용사 부사 enough to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뒤쪽에 이쪽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건 똑같아요. 알았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뭐뭐 할 만큼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자, 예문 볼게요. She's so smart. so that 구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can이에요. can. 너무 똑똑해서 그녀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대요. 자, 그냥 긍정이니까 얘는 부정이고요. 얘는 긍정이에요. 큰 차이는 She's smart. 얘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enough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풀 만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이런 패턴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so that can't는 to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부정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은 뭐다? 주어가 서로 같지 않으면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어야 된다. 알았죠? 이것도 2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 so 형용사 부사 that can 이거는 can't가 아니라 긍정 can이기 때문에 긍정해야 되고 얘는 형용사 부사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면 써야 된다. 그런데 얘는 she하고 issue가 어때요? 같죠? 그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앞에 for her라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틀리진 않아요. 써도. 근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주어랑 일치하니까.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 자, 옆에 예문 볼게요. 자, 그 신발은 너무 불편해서 she couldn't walk well.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자, 요거 투투로 한번 바꿔볼까요? The shoes were too uncomfortable. 너무 불편해서요. uncomfortable.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couldn't는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work만 그냥 넣으면 할 수 없다가 돼요. work well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쌤이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 왜 틀렸죠? 지금 she하고 she's하고 발음 비슷하네. 자, 얘는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냥 걷는데 신발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for 목적격 her 그녀가 걷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표현을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예문 하나 더 보면 Window is so dirty. 너무 더러워서 창문이 that I can't see. 나는 볼 수가 없었다.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 자, 얘도 바꿔볼게요. The window. 저 창문이 is too dirty. 너무 더러워서요. To see through it. 나머지는 생략할 게 똑같으니까.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자, 이 주어와 이 주어가 어때요? 다르죠. 지금 보는데 창문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사이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For me. 내가 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안 쓰면 틀립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게 최고로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상 어렵게 나올 수는 없고요.
자, 일단은 앞쪽에 so that can't 있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쌤이 얘기했고요. 자, 사역동사는 밑쪽에 최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사역동사 종류는 make, have, let이 있죠. have, let. 이 두 개는 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고, 얘는 허락하다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시키다, 두 개는. 그 다음 뒤쪽에 목적어하고 목적보호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올 건데, 이 중심되는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뒤에 단어가 얘를 설명하거나 두 가지가 거의 똑같다. 이런 패턴이 성립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목적보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의 관계가 만약에 능동태예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자, 그러면 여기다 동사 원형을 쓰고요. 만약에 수동태 관계다. 그러면 pp, ed를 쓰게 되겠죠. 과거분사를. ing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역동사의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패턴이냐면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근데 보통 나올 가능성은 중의해서 보통 그냥 보다, see, watch, 뭐 이런 거 있죠. 관찰하다, observe는 나올라나? 자, 듣다, hear,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feel도 가능하긴 합니다. feel.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쪽에 역시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둘의 역시 관계가 이퀄 상태가 성립돼야 되고요. 만약에 능동태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도 가능합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ing.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수동태. 수동태면 똑같아요. pp, ed. 이렇게 똑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이 세 개 말고요. 사역동사에 help도 가능한데 이 help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얘는 to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능동태면은 to를 써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알았죠? 그러니까 to를 빼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되고 to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help는 능동태일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help는 조심해야 된다. to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이외에 동사가 더 많은 게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암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말한 거 있죠.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help는 to도 돼요. 근데 사역동사 3개까지 이건 외우셔야 돼요. 특히 목적보호 형태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 목적보호 형태를 물어볼 거니까. 나머지 동사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동사들은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왔을 경우에요. 이거는 둘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은 두 개의 관계가 이퀄 상태가 성립하면 이쪽에 무조건 to를 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오케이. 박스 안에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얘가 목적이고요. 얘가 목적보호예요. 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make, have, let은 허락하다고요. 오형식 동사로 사용된다. 동사 원형만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ed, pp도 나올 수 있어요. 수동의 관계면. 그 사역동사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에 요 케이스인 거죠. 요 케이스. 자, 그러면 둘의 관계가 직접 수행이니까 능동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person, 그 사람은 시켰다. 그가 씻는 거, 씻기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씻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이 wash의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차를.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쓰라고 했으니까 wash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시켰다. 그가 닦도록 그의 차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동의 목적어가 행동의 결과를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켰다. 근데 그의 차가 여기서 힘이 아니라 그의 차가 목적어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의 차는 닦는 게 아니라 닦여지는 거니까 washed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by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목적어가 안 나온 거예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나오고 얘는 수식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식어가 나오면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ashed.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의 차가 닦는 거냐, 닦이는 거냐. 근데 헷갈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자, 뒤에 옆에 예문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험 범위 문법 정리는 모두 총정리는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만든다, 시킨다, 너의 눈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퀄 상태 성립하고 얘를 목적 보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feel, 너의 눈이 느끼는 거잖아요. 피곤함을.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to는 절대 안 돼요. make의 목적 보호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의 마음은 엄마는 시켰다.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 청소를 당할 수도 있죠. 나가 이놈 새끼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클린에 목적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목적어가 있어요. 청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를 쓸 확률이 높으니까 동사 원형을 또 쓰게 된 거죠. 이렇게.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목적 보호. 내가 청소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여기 뒷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얘의 능동수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알았죠?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8과까지 문법 총정리 다 끝냈고요. 나머지 시간은 쌤이 주는 문법 마지막 모의고사를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